마늘 깔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늘을 까서 다져서 냉동시켜 둡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마늘 까는 거 30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려면은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주절주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고 드릴을 많이 씁니다. 웽웽 벽도 뚫고 뭐 제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시끄럽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서 여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꽤 서늘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3년? 4년째 살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급하게 구한 집인데 살다 보니 괜찮아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살다가 나가야지 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실을 가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위원회인가? 거기서 발견하고 철거하고 그 사람은 그 집에 그 방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다 나가고 저만 계속 3년째, 4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꽤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먼저 살고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죠. 하우스 쉐어입니다. 혼자 살기에 이 큰 집은 필요도 없고 원룸이나 그런 거를 산다고 해도 솔직히 하루 종일 제가 이용하는 공간이라고는 책상 그리고 침대도 잘 때만 사용하고 주방 밥 먹을 때 사용하고 큰 거실이나 넓은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잘자잘한 작은 것들. 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니 한 20권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가구는 의자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집에 있을 때는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자는 조금 좋은 거를 씁니다. 이제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쉐어하우스로 나온 계약이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천천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사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사하는 집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적당한 크기.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주방과 화장실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구조의 집을 한번 보긴 했는데 환경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조용한 환경. 윗집, 옆집, 아랫집은 별로 상관없을 거고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만 돼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다 보니 음식점은 없어도 되는데 음식을 살 수 있는 마트가 있으면, 작은 마트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트는 어디 가도 있는데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사라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들어 꿈을 좀 많이 꿉니다. 특히 새벽부터 잠이 어설프게 깨었을 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 찾아보는 거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병원을 두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중간 위치가 가장 좋긴 한데 그 병원의 중간 위치는 비싼 동네라서 집값이 비쌉니다. 저는 지금 약간 아주 외진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시내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곳이 되게 어찌 보면 외곽에 속하는데 옛날에 이쪽에 살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경은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북경 사람들이 적고 생각보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동네는 북경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편이고 유동인구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긴 한데 이사할 때 돼야 결정하겠죠. 지금 아직 2달 넘게 남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집 구경하는 것도 요즘엔 다 어플로 하긴 하니까 보다가 나중에 7월 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집을 알아봐야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또 방학 때가 되고 인구 이동이 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또 다른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노는 데 익숙해져서 뭐 돈 많이 벌고 하면 좋지만 일을 늘려서 가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조금 더 많이 벌려면은 옮기는 것도 맞지만 옮긴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옮기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옮겼다가 잃는 것도 생기고, 사람 앞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오늘 다른 어떤 병원에서 합작? 뭐 아무튼 물어보는 게 있어서 한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일하자 그러면 일하는데 뭐 어떤 형식인지도 모르고, 중국 병원입니다. 중국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라서 가서 이야기해보고 뭐 되면은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또 주변에 후배들도 있으니까 후배들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저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되지요.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죠. 또 할 말이 이제 없네. 이제 마늘 까는 거를 계속 보시지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 계정을 여는 것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제대로 한 지 한 1년? 2년째인가? 뭐 주로 밥하는 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 특성상 일하는 것을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환자가 스스로 찍어서 영상을 보내주면 그거를 동의받고 올리기는 합니다. 물론 모자이크도 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언제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 뭐 세팅을 해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수선한 진료 현장을 찍을 수는 없고 제약이 많습니다. 아마 병원에서도 허가 안 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냐 마냐. CCTV가 있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으나 또 사생활, 개인적인 뭐 그런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제약도 없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서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것. 솔직히 볼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저런 것도 따라 해볼까 하지만 사람 성격이 다르듯이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밝고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활기찬 사람이 아니니 그냥 이렇게 느리고 그런 거죠. 성격대로 찍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꽉 채워야 하는 이런 지금 영상 같은 경우도 그냥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사실 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아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찍고 그냥 혼자 올리고 누가 볼 거라 기대도 안 했는데
구독자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것이 보이니 나도 크리에이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그런데 영상을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되긴 되겠죠. 솔직히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환자 많이 봐서 수익을 내는 것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잘 되면 좋긴 하지만 안 돼도 뭐 쉬는 날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절인데, 아저씨죠? AZ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는 일기를 숙제로 써갔지만 더 이상 일기 숙제가 없던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일기를 썼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도 썼고, 유학 와서도 일기장을 썼고, 지금은 따로 일기장처럼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가지고 있죠. 수첩에 이것저것 생각도 적고 여러가지 메모도 하고, 아직도 핸드폰을 쓰는 것보다 펜을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상하게 핸드폰으로 적어 놓으면은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검색은 편리하지만 다시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적어도 다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뒤적뒤적 하거나 수첩을 정리할 때 한번 다시 보는 계기는 생깁니다. 지금 쓰는 수첩은 만들어서 씁니다. 병원에서 쓰는 처방전이 자꾸 쌓이게 되죠. A5 용지가 처방전으로 쓰이는데, 저도 보관하기 위해서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이면지로 사용하여 절반으로 갈라서 A6 사이즈의 작은 수첩을 만듭니다. 반을 잘라서 펀치로 구멍을 뚫고 엮어서 수첩으로 사용합니다. 종이를 살 필요도 없고 수첩을 살 필요도 없고, 종이는 계속 생기고 썼다가 찢어버렸다 하고 계속 물갈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첩을 넘겨보다가 다시 볼 것은 또 빼놔서 정리하기도 하고, 에버노트에 다시 정리해두기도 하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해주고
중요하다고 생긴 거는 생각하는 것은 남겨두었다가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조금 더 기억 속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에 의해 기억이 되지, 아무리 좋았던 어렸을 때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게 됩니다. 소풍 갔던 기억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찍었던 남아있던 그 사진 한 장, 그것만 기억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은 할까요? 사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할 뿐, 그 순간에 있었던,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던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갔는데 사진 한 장, 두 장 남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던 그 순간, 그 어수선함, 그 분위기,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한 장만 남고 다른 기억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다 잊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떻게 우연찮게 다른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한동안은 계속 중국에서 살겠지요. 아직 비자가 3년, 4년 더 남아있기 때문에 2029년 4월까지 비자가 있습니다. 5년짜리 장기 취업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늘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었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